요거는 이제 나중에 주원이님이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는 컷 중에 하나인데, 이게 오버 더 숄더 샷이라고 해서 어깨 너머로 보는 샷이에요. 그래서 요 그림을 좀 다시 봐드릴 거예요. 12살이신 분이신데 창작으로 다 그리셨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요런 식으로 콘티를 수정을 해봤었어요. 어떤 식으로 수정을 했는지 먼저 설명을 좀 드릴 거고, 그리고 공부를 할 때 어떤 것들을 공부를 하시면 좋은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주원이님, 그러면 지금 이 만화 소개를 여주가 연적인 벨과 피터슨이 파티에 함께 할 게 될까봐 걱정을 하는 내용.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바꿨는지를 설명을 좀 일단 드려볼게요. 근데 현대물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약간 판타지 세계관인 것 같아서 세계관에 맞춰서 의상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거기에 맞게 조금 변경을 좀 해봤거든요. 콘티는 근데 제가 컬러는 일부러 잘 보일 수 있게 조금 더 변형을 했어요. 원래 이렇게 컬러까지 넣지 않아도 되는데 오늘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조금 변경을 해봤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가 파악한 거로는 인물이 총 4명의 인물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장소는 바뀌지 않고 뭔가 파티나 행사장 같은 그런 배경이라고 보이거든요. 앞으로 주원이 님이 만화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하면 꼭 했으면 하는 공부가 일단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콘티 공부, 그리고 두 번째는 모작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배경에 대한 공부를 그리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차근차근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일단 캐릭터들을 짰을 때 캐릭터의 매력이라든지 이야기 짜는 거 이런 거는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12살 땐 이렇게 스토리를 짰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스토리가 너무 재밌어요. 이 셋의 약간 갈등 관계 첫 페이지에서 다 설명이 되거든요.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그 재밌는 설정이 보는 사람이 봤을 때 조금은 이해하기가 힘들게 연출이 돼 있어요. 배경의 정보가 달라지면서 이 상황이 굉장히 다르게 연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출을 바꿨거든요. B라는 멋있는 남주가 등장을 하고, 이 만화를 처음 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얘네가 도대체 어떤 상황에 있고 얘네들은 각각 어디에 서서 말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통 만화에서 법칙이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첫 컷이 이렇게 바스트샷이라고 해서 딱 가슴께에서 딱 끝나는 이런 컷으로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하면, 다음에서는 최소 2샷이라고 해서 무릎쯤이거나 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두 번째 요 컷에서는 이 여자애들 둘이 마주보고 앉아있고 이제 B가 그 앞에 서서 막 이렇게 태연하게 말을 거는 그런 상황인 거를 셋이 모두 앉아있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원래 요 대사는 다음 컷에서 넣었었거든요, 주원이 님이. 근데 이쯤 됐을 때 공간이 도대체 어떤 공간인지를 조금 더 멀리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배경을 보여주는데 약간 위에서 보는 것처럼 인물이 B라는 친구가 만나는 걸 반가워하면서 일어나고 있구나,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요거는 이제 나중에 주원이 님이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는 컷 중에 하나인데, 오버 더 숄더 샷이라고 해서 어깨 너머로 보는 샷이에요. 앞에 인물들이 이렇게 마치 어깨로 이렇게 화면을 가리고 있듯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해주면 얘네들이 앞에서 그림자 역할을 해주면서 A라는 인물이 훨씬 딱 주목도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이 둘 사이를 바라보는 A의 표정을 훨씬 더 집중력 있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첫 페이지를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서 심리 묘사가 들어가는 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초조한 마음 때문에 이 주인공 A가 꿀꺽 하면서 침을 삼킨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듯이 제발 둘이 기도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바꿨어요. 침착하자, 침착하자 하면서 괜히 마실 생각도 없었던 차를 마신다든지 이제 그렇게 포즈를 주고, 그 다음에 제발 둘이 함께하지 않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발 했는데 사실 결국 둘이 같은 조가 됐습니다 라는 거를 넣어줘도 괜찮겠죠. 이제 그런 다음에 D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D라는 인물을 통해서 로렌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지금 좌절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되게 재밌거든요. 다만 이거를 처음 만화를 보는 분들이 잘 따라올 수 있을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너무 많은 캐릭터가 등장을 할 거면 그 캐릭터가 등장할 때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애가 등장할 거야 하면서 약간 쿠션을 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요거를 어떤 식으로 넣었냐면, 그 D란 인물을 등장시킬 때
하고 여기서 손으로 얼굴을 살짝 가려주는 거예요. 이 캐릭터가 처음에 등장할 때 지루하네? 막 이렇게 대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지루하다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하품을 하는 걸로 하면서 얼굴을 살짝 가려주고, 그래서 보는 사람이 저 뭔가 새로운 애가 등장했네 라는 거를 독자들한테, 그런 다음에 이라는 사람이 긴장이 많이 되나 보네 하는 그 생각하는 말칸을 넣어주면서 조금 더 멀리서 이렇게 조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A를 다시 여주를 보여주는 거죠. 왜냐면 D라는 인물은 여기서 크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캐릭터로 안 보이거든요. 2페이지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역할을 이 D라는 사람이 한다면 그 추후의 페이지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페이지에서만큼은 처음 보는 사람들이 이 A라는 인물에 더 집중을 잘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최대한 다른 인물들이 너무 튀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그쵸. 이어지는 만화 컷이라서 앞에서부터 보면 좀 이해가 되는데 어색해 보이네요. 잘 응용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콘티를 좀 보여드리면 요게 콘티거든요. 처음에 이제 콘티로 그리는 거는 대체로 연습장에 어느 정도 사이즈로 그리냐면, 연습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4등분을 해요. 4등분을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만화를 그려요. 콘티를 그릴 때. 왜 이렇게 작게 하는지 혹시 좀 짐작이 가세요? 한번 맞춰볼까요? 왜 콘티를 작게 그려야 될까?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꼭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수업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이 사이즈가 커지면 백지가 그만큼 여백이 넓어지기 때문에 자꾸만 더 뭔가를 그리고 싶어지거든요. 사람 심리상. 두치님도 시우피엄님도 얘기하신 게 맞는 게, 내가 크게 그리면 그릴수록 전체적인 흐름을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막 머리카락 그리게 되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자꾸만 채우고 싶어지거든요. 사람의 심리상. 그래서 콘티는 최대한 작게 그리는 게 좋아요. 나만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지도 너무 크지도 않은 게 딱 연습장의 4분의 1 사이즈. 이 연습장이라고 하는 건 A4 사이즈 정도. 이렇게 그리시면 좋아요. 콘티를 그리고 들어가시는 게 좋고, 그러면 콘티를 내가 잘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 아주 좋은 교과서가 있어요. 바로 만화책이죠. 그래서 제가 했던 콘티 모작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 콘티 모작을 할 때 어떤 거를 좀 유념해서 하면 좀 도움이 많이 되는지 그거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기본 출판 만화 형식이라서 오른쪽 위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흐름이 빠지는 그런 연출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님. 이 종이도 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요 그림이 딱 A4 사이즈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그려야 자꾸 묘사를 안 하고 큰 흐름을 보기가 좋아요. 그리고 레이아웃이 한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콘티 모작은 최대한 작게 하면 할수록 좋고, 만약에 너무 작은 게 오히려 불편하다 하시면 연습장의 4분의 1 사이즈로 하셔도 괜찮아요. 콘티 모작을 할 때 무엇을 신경 써서 해야 되나 하면, 일단 첫 번째, 칸을 어떻게 나눴는가, 칸을 몇 칸을 나누고 인물의 배치의 크기들은 어떤가, 그런 식으로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도대체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꽂히는 포인트가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면 콘티 모작을 할 때는 그때 한참 원고를 하면서 말풍선에 대한 게 좀 혼란스러웠었어요. 이 말풍선을 어떻게 배치를 해야 예쁠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때 한참 고민할 때였거든요. 슬로건을 하나 먼저 걸고 시작했어요. 말풍선도 하나의 레이어에 속한다 라고 이제 체크를 해놓고, 가독성도 가독성인데 일단 말풍선에 되게 영향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인물 묘사도 표정도 잘 안 그리고 이 말풍선의 위치나 그 다음에 컷의 크기, 그 다음에 컷의 그 비례, 이런 것들만 신경을 많이 썼었어요. 레이아웃. 그 다음 두 번째로 내가 신경 쓰이는 부분. 아까 예를 들면 제가 얘기했던 거는 이제 말풍선이었죠. 말풍선을 어떻게 예쁘게 넣을 수 있을까? 가독성이 좋게 하면서도 어떻게 예쁘게 배치할 수 있을까? 요거에 집중을 해서 콘티 모작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콘티 모작을 좀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좀 재밌게 짤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이 몰입을 할 수 있게 어떻게 이 사람 장치를 넣었나?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고민하는 만큼 그려보면서 내 거에 좀 적용시켜보고. 두 번째로 모작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선화 모작이에요. 어떤 작가분들은 얼굴을 그릴 때 겹선 같은 거 없이 이제 머리카락도 그냥 이렇게 쭉쭉쭉 그리시는 분들, 이렇게 선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얼굴에서 선을 쓸 때 약간 겹선으로 이렇게 해서 쓰고, 눈이나 이런 것도 묘사를 막 이렇게 동공, 홍채 이런 묘사도 막 더 많이 넣고,
펜선을 더 어떤 부분은 눈썹 결 묘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입술 부분 윗입술은 조금 더 굵게 표현하고 아래는 살짝 톡 찍는다든지 그리고 음영이 지는 부분은 이렇게 블랙으로 포인트를 이렇게 살짝 찝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작가분들마다 자기만의 그런 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관찰을 이렇게 진득하게 해보잖아요. 그러면 작가분들이 자기만의 그런 그림체를 이렇게 만들어서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선화에서도 막 공을 많이 들인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그냥 보면서 아 예쁘다 하고 볼 때랑 막상 따라 그려서 선화를 똑같이 그려보려고 하다 보면 보이는 부분이 또 다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원이 님이 그림체나 이런 것들이 그 느낌은 있는데 아직 딱 정립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예를 들면 주름을 그릴 때는 어떤 부분을 좀 생략을 한다든지 오히려 머리카락 그릴 때도 어떤 분들은 머리카락 그 찰랑찰랑한 느낌을 막 이렇게 다 묘사를 한다고 하면 최대한 담백하게 외곽 선만 따듯이 이렇게 넣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러면 각자 자기가 원하는 묘사의 정도나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주원이 님이 나 정말 이 작가처럼 그리면 진짜 소원이 없겠다 싶은 작가분들 거를 정말 선화를 똑같이 모작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모작해본 거랑 내 그림체랑 한번 이렇게 대조도 해보면서 어떤 부분을 그럼 하면 좀 더 예쁠까 하면서 계속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처음 들어봤죠. 근데 이거 모작하면서 정말 많이 늘어요. 그래서 만화 저희 반에서 하는 친구들한테 설명해 줄 때 꼭 모작을 해봐라. 그리고 모작의 기준은 반드시 원본과 모작을 나란히 놓고 봤을 때 어느 게 원본이지 할 수 있게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예를 들면 만화 한 컷만 모작을 해봐도 1시간이 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 똑같이 그리려다 보면 비례나 이런 것도 맞춰야 되지만 선 쓰는 느낌, 선을 굵게 썼다가 가늘게 썼다 한다. 그럼 그런 것도 다 따라서 그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진득하게 그려보면 그림체도 정리가 되고 그리고 그림도 되게 더 맛깔나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작하실 때 그런 것들도 한번 이제 따라서 해보시고 선화 모작 해보는 거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배경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 콘티로 그려드렸던 그 그림도 건물 마치 배치도 있죠. 배치도를 그리듯이 먼저 이렇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인물들이 서 있는 위치를 조그맣게 그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쪽에서 카메라를 볼까? 아니면 이쪽에서 보는 게 나을까? 좀 위에서 이렇게 볼까? 옆으로 좀 보는 게 나을까? 이런 식으로 내가 마치 3D 모델링을 이 공간을 해놓은 거를 아래서 볼까? 위에서 볼까?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해보는 거죠. 배경을 그리기 전에 배경 어떻게 그리지? 하고 이제 막막하면 이런 식으로 건물 배치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물 배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앵글을 생각하는 거예요. 카메라 위치.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컷. 허리춤까지 잡을지 아니면 얼굴만 보여줄지 이제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조금 그려보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가다 보면 배경을 그릴 때 조금 덜 어려울 거예요.